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다우지수는 일단 조정을 받으면서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35% 하락 마감했죠. 43.76포인트. 역시 장 초반부터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일부 메가캡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조정을 좀 받았죠. 테슬라도 2.38%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제 구글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도 부채 한도 협상 계속 좀 난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에 미국이 끔찍한 재앙,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5월 17일 날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은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자세하게 일정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일정을 꼭 좀 참고하시고요. 뭐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만남이 있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후반부, 물론 주중에도 미국 지역 연준 총재, 그리고 이제 미국 현재 시간으로 금일자에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게 좀 작용하겠죠. 자, 미국 3대 지수 일단 하락 마감했고요. 이유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난원과 6월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이제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늦출 수 있는지 균형을 맞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 자, 월가 S&P 500 지수 주요 저항 구간 계속 4,200선대 이렇게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여기를 뭐 돌파해 주냐 아니면 이 박스권 하단으로 밀려주냐, 중요한 좀 분수령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좀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G시장 끝났을 때는 1331.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미국 증시 결과 끝나고 나서 1342원대입니다. 좀 더 올라 있죠. 더 올라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환율이 또 오른다는 거. 134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우리한테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나마 이제 환율이 좀 높은 위치, 상승하고 있다는 위치는 이제 수출업체한테는 긍정적인데 아주 복잡하게 하죠. 5월도 금통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 금리 차 역전도 좀 심하고 역대 최고치니까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3.46%고요. VIX 변동성 지수는 17.03으로 끝났습니다.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는 좀 혼조세로 끝났고 구글만 상승했습니다. 구글은 지난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이 AI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5월에는 이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 6월 초에는 애플 개발자 회의. 애플 개발자에서는 새로운 디바이스, MR, VR 기기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00
소통도,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국내 증시 아이폰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죠. 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혼조 보였고,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세가 좀 좋았습니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S&P 500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이 퍼스트 솔라가 무려 26.48%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에 따라서 엔페이지 에너지도 4.2%, 솔라이즈 테크놀로지도 1.96. 근데 이제 이 퍼스트 솔라는 이제 자체 호재가 좀 있었던 거죠. 요거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던데 오늘 한번 보시죠. 자,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빅테크 좀 혼조, 은행주 여전히 좀 혼조. 은행주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돼야죠. 그래야 이 문제가 안 생기죠. 계속 좀 지역은행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 들리지 않습니까? 자, 퍼스트 솔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가 왜 이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냐? 한 두어 가지 왜 이제 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될 텐데, 미국의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가 이제 제품 생산 시에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후에 급등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방막 필름 업체인 에볼라를 3,800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딜을 발표하기도 했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회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좀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다.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이 경우에 은행에 예치된 4조 달러 국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디폴트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통령과 의회 관계자들 만나서 의회 잘 좀 타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트위터 새 수장이 임명이 됐고요. 자, 애플이 이머징 마켓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에, 지난해는 인도였는데 베트남에 첫 번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다고 해요. 주말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사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첫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장 부품에 대한 사업 논의. 오늘 삼성그룹 전장 부품 관련주들 좀 움직임 좀 나올까요? 국내 증시.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시각은 일단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완만하게 좀 타결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좀 쉽지 않겠죠. 왜냐면 물론 이제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될지. 자, 코스피 보십시오. 차트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60일 지지선을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지지선 얘기할 때는 지지선을 시장이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지선을 깼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미 코스닥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된 가운데 61선을 좀 하회를 했죠. 시총상위 2차전지 관련주들 맥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과연 시총상위 2차전지가 재차 올라가냐,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주냐, 아니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랄지 이런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당분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간 조정을 겪을 것인지, 딱 그런 쉽게 예측하기 좀 난해한 구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자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예외 기업 5월 30일까지 실적 발표 있지만 오늘까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경제 지표나 일정 모멘텀이 영향을 좀 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은 그냥 안전자산인 빅테크로 몰리는 경향이었어요. 자, 국내 증시 지난주 후반에,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서는 일단 성장주로 네이버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됐었죠. 그리고 2분기도 수급 동향 봤을 때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수출입 데이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주 중반 이후에 애플 밸류체인, 특히 이제 다음 달 애플 개발자 회의, 그 다음에 하반기 애플 아이폰 15, 그 다음에 6월에 AR, VR 기기, 새로운 디바이스, 요것 때문에 이제 뭐 LG 노텍을 비롯한 애플 밸류체인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나왔었죠. 그러나 수급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선물시장, 외국인들, 이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 이후에 일시적 대규모 순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외국인 지속적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거래수도 주 후반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좀 전환했습니다. 그다지 수급은 우리한테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계전투 개별 종목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 금요일자 모닝브리핑에서 이 YG엔터 호실적 발표한 호실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가장 금요일장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죠. 자, 장마감 공시 및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공시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지금 눈에 안 띄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지난 금일자. 자, 거래소 역시 이제 뭐 개별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의 일부 종목군들, LG전자나 삼성전기, 뭐 CS인드,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가 장 후반에 그래도 조금은 좀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닙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역시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나와 있죠. 뭐 어떤 공통 분모를 찾기는 좀 난해합니다. 자, 하락 종목군들, 유메이드 관련주들은 뭐 하락세가 한 4%대 하락세를 좀 보이기도 했군요. 자, 금요일날 특징주는 뭐 잘 나가는 블랙핑크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급등을 좀 했었죠. 뭐 후실적으로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주말에 좀 나온 소식은 CFT 계좌 전수 조사 계속 이제 그게 이슈가 좀 되면서 SG증권 뭐 사태하고는 상관없이 몇몇 종목군들이 또 CFT 매물 폭탄이 나오면서 급락을 한 종목군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신용융제 잔고율이 좀 높은 종목군들 이 변동성을 좀 튀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이 좀 나올 수도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주가에 좀 기반형 됐는지 돌다리를 좀 두들겨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지난 금일자 순매수 종목들 보게 되면 뭐 현대차,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잠깐 이걸 볼까요? 여기서 자, 일자별로 지난주 한 8일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순매수가 큰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2,300억 가량 순매수를 좀 보였죠.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좀 매수한 종목은 주가가 좀 올랐죠. 현대차 역시 1,189억 지수보다는 양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전에 봤지만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네이버나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종목은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주 강했다고 해서 이번 주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건 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되냐, 뭐 잘 이제 좀 진척을 보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기관은 이제 네이버하고 LG노텍, 역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들을 순매수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는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시죠.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은 역시 뭐 60일선 깨고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금일자에 가장 많이 좀 부각됐던 Y젠터 373억치 순매수 보이면서 주가가 여기죠. 여기 급등을 했었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저가 매수로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애플 밸류체인, BH 뭐 이런 종목들 순매수를 좀 보였었죠. 순매도는 좀 2차 전지, 외국인들은 2차 전지로 좀 집중이 됐고 에코프로로 좀 집중이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가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지수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래소는 자동차, 네이버, 그 다음에 애플 밸류체인 뭐 이런 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외 다른 쪽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지수가 워낙 취약하니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호재를 머금고 있는 개별 종목 위주의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적어도 그 미국에서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개별 종목 흐름이고 지수는 크게 좀 기대하기가 난해하다는 거죠. 그냥 많이 단순하게 빠졌다, 반등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전략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일정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JYP 엔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오늘 인상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명이 바뀌는 기업도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간에서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AI와 미래를 주제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AI 관련주 좀 미국에서는 AI 관련 이벤트가 좀 많은데 국내 증시에도 AI 관련주가 좀 영향을 줄까? 지난주 이제 로봇주가 좀 그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후에 로봇, 그 다음에 AI 뭐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S&P 500 시즌별 패턴 미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4월 말 5월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패턴이니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그리고 주시장 좀 쉽진 않지만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